생활지도 영역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생활지도의 솔루션은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열정과 노하우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 생활지도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생 사안 처리할 때 기억할 내용을 3가지로 확인해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오늘은 선도위원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도위원회에 올라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선도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선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죠. 지도를 하다가 학교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상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단독으로 징계를 줬을 때에 선생님의 감정이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때문에 선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선도위원회에 학생을 지도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학생을 지도할 때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을 보아야 돼요.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이긴 한데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다툼이나 말싸움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계속해서 말꼬투리 자꾸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끼게 되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학생도 반감이 생길 뿐더러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좀 너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하고 나의 생각이 무조건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의 이야기가 무례함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이 다양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쪽의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되면 그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민주적인 토의 과정이라든가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조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꾸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식의 토론이나 토론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때는 이런 쪽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시지만 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 생활지도 하는 거랑 학생부의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생활지도를 하는 거랑 학폭 담당교사로 생활지도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거지만 실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요, 깊이가 달라집니다.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생활지도 담당도 마찬가지죠.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모든 반을 다 공평하게 보아야 하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공평한 의견 제시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위에 보면
생활지도 영역은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생활지도의 솔루션은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열정과 노하우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 생활지도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훈수는 많이 두어요.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솔루션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고 직접 지도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본받을 점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학생 사안 처리할 때 기억해야 될 3가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